자, 이제 지난 시간 거를 연결해서 쓸 텐데요. 지금 꼭 써야 할 것들은 동그라미에서 선택하라고 있죠. 이 선택은 사실상 평가가 들어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꼭 써야 할 것들인가를 판단하라 하는 것이죠. 꼭 써야 할 것들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더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빼셔야 됩니다.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으면 어떻게 되죠? 쓰지 마세요. 무조건 뺍니다.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만 쓰십시오. 그런데 충분히 없는데 빼기 시작하면 이건 너무 괴롭죠. 그러니까 지금은 연습 단계니까 내가 나중에 진짜 내 이름 달고 진짜 글을 제출할 때는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그냥 뭐 이런 정도로 살려 쓰셔도 좋습니다. 연습이니까. 지금 선생님들은 12주 후에 또는 12주 플러스 12주에서 24주에 글과 책을 갖다가 아주 잘 쓰기 위한 연습 과정이지 지금 당장 지금 제 눈앞에서 최고의 상태를 보여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조장이라는 말에 고사가 떠오르죠. 농부가 모내기를 파니까 딱 적합한 비유네요. 좀 키를 크게 하기 위해서 별을 갖다 이렇게 키를 높였다고 하는 거죠. 뿌리를 뽑아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조장이라고 해서 조장이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 쓰이는 말 아닙니까? 가끔 공문서 같은 데 보면 경쟁력을 조장한다 하는데 이건 말이 나쁜 뜻이거든요. 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뭐 조금 재고라는 말도 어렵죠. 공문서들이 너무 어려워서 특히 법률 쪽에 공문서들 뭐 이런 거 보면 도대체 문장이 끝나질 않아요. 그 동네는 그 동네의 언어로 쓴다고 하는데 그 동네로 쓰더라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판결문 같은 거는 쉬운 우리말로 풀어줘야 되는데 읽다 보면 누가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 문장으로 추려서 6페이지 이상 가는 한 문장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길게 쓰면서 잘 쓴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윌리엄 포크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사람들인데 아주 드물죠. 그러니까 초보자의 경우에는 글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길어야 석줄을 넘기지 말자. 무조건 그는 잤다,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죠. 그러나 너무 짧은 것도 문제지만 한 문장이 4-5줄 넘어간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읽히지 않습니다. 길게 쓰면 쓸수록 문법적으로도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틀리지 않으면서 훌륭한 작품을 쓰는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윌리엄 포크너 같은 노벨상 수상자들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길게 쓰면서도 정말 정확한 영어를 구사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확한 영어인지 아닌지 저는 판별할 길도 없거니와 그렇게 쓴 걸 갖다가 번역해서 읽는 글들을 쭉 읽다 보면 진짜 답답하거든요. 영어의 맥락에서는 자신들은 이해될지 몰라도 그게 한국어로 풀이됐을 때는 진짜 어렵기 때문에 글을 문장의 길이를 너무 길게 써서는 곤란하니까 3줄 넘어가기 시작한다 4-5줄이다 그러면 그건 중간에 다른 문장으로 그걸 잘라내야 되죠. 뭐뭐 하지만 그러면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고요.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자 너무 어려운 단어를 써서도 안 되고 너무 부적절한 단어를 써서도 안 된다는 거죠. 호조어를 통한 뭐 시흥시 농업 경쟁력을 조장하겠다 이렇게 혹시 쓰셨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건 예죠, 예. 제가 실제 보고 애둘러서 지금 비판하는 건 아니고 조장이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 쓰이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는 일단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나쁠 때 조장이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일단은 하여간 선생님들께서 그냥 차근차근 계속 꾸준히 연습하시는 길이 제일 좋습니다. 1희 1비 하듯이 지금 단계에서 내가 늘었다 너무 좋아하실 필요도 없고 이거 왜 해도 안 돼? 너무 또 낙담하실 필요도 없고 그냥 꾸준히 계속 점층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결국엔 잘 쓸 수 있다. 제가 분명히 강조드렸듯이 문학적인 것까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랬죠. 그러나 문학을 제외한 다른 언어 예술의 분야를 다른 제외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런 플러스 알파의 사고 같은 것들을 계속 연습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쭉 이렇게 해서 꼭 써야 할 것들을
쓰셔라 하는 것이고요. 정리를 하시되 조금 못 미쳐도 연습 단계에서는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보시는데, 자 이제 요걸 보면서 글을 한번 써보세요. 제가 시간을 한 3분 정도 드릴 텐데 고속으로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그 단계는 지나갔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 머릿속에서 자꾸 멈칫멈칫거리면 모르겠다라고 써서 고속으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을 지금 각각 다르게 하는 겁니다. 천천히 생각을 어떻게 쓰시냐면, 여기에서 일단 요거 하나는 얘기하시드리는 게 좋겠네요. 제일 먼저 살려 쓰겠다 1번, 그 다음 2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죠. 근데 5번을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아니야 이걸 제일 처음 해야 겠다 하면 이걸 이렇게 한 줄만 그시고 1, 요건 2, 이건 3, 이걸 5로 하자 이런 식으로 고치시면 돼요. 그랬다 아니야 이게 5는 좀 그랬다 다시 원위치 2 하셔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건데 일종의 이것을 팔레트처럼 생각을 하세요. 팔레트 개념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데요. 피카소도 팔레트를 갖고 그림을 그립니다. 없이 곧바로 물감을 갖다가 그냥 써서 그리는 화가는 없습니다. 근데 글을 쓸 때 도대체 팔레트에 해당하는 이런 연습장 하나 옆에 두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써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대가 중에 대가입니다. 대가들도 사실 그런 날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1년에 몇 차례 있을까 말까입니다. 팔레트처럼 자기가 자기 생각을 펼칠, 정리할 만한, 쓰고 지우고 할 만한 이런 팔레트 같은 메모 용지를 옆에 두고 쓰셔라 하는 겁니다. 이거 없이 쓰기라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갖고 쓰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팔레트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지저분해도 좋습니다. 팔레트를 깨끗하게 써야 될 이유는 없죠. 팔레트를 파는 게 아니죠. 팔레트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을 하는 거예요. 이건 설계도고 이건 실제 그림이고 이건 팔레트고 이건 실제 캔버스 유화가 되는 겁니다.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없이 곧바로들 쓴다는 겁니다. 자기 머릿속에서 고급 휘발유만 뽑아져 나와야 된다. 거기다가 뽑아져 나오는 순간에 그것도 다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만큼만 나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니까요. 꼭 필요한 것들만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런 방법을 쓰면, 이런 팔레트를 사용한다면, 비유하건대 팔레트 같은 메모 용지를 A4 용지 같은데 하나로 쓰면 이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메모 용지를 어느 경우에는 옆에다가 계속 생각이 펼쳐져서 옆에다가 계속 붙입니다. 스카치 테이프로 붙이고 어느 분야로 또 붙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보면 어느 분야가 모자르다는 것까지 나중에 보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속 처음에는 간단하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생각이 계속 펼치면 계속 덧붙여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책을 쓸 때 이런 용지를 9장 정도 붙이고 쓴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쓸 때는 9장 또는 한 넉 장 갖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제가 강조드린 것은 팔레트에 해당하는 이런 메모를 반드시 제발 꼭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도 없이 그냥 저는 왜 안 써질까요? 네. 뭐 지금 초보가 대가 얘기를 걸으려고 하니까 안 되죠. 대가들도 안 되는, 뭐 대가를 넘어서는 대가인가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어려운 거죠. 제일 불가능한 방법으로 제일 가능하다고 한 그런 꿈을 꾼다는 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레트에 해당하는 손에 설계도 또는 뭐 이런 팔레트에 해당하는 이것은 읽고 그림을 그리든지 빌딩을 절하는 겁니다. 팔레트.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기서는 마음대로 섞어도 좋고 다시 지워도 좋고 이걸 4로 하고 다시 이거를 1로 한다든지 뭐 하는 식으로 해서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실 건 아니니까. 이거를. 그러면 우연하게 좋은 색이 겹쳐져서 나오듯이
우연하게 여기서 새로운 생각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단계별로 구상하고 뭐 소재를 수집하고 뭐 에스컬레이터처럼 착착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어떻게 다 하다가 새로운 생각이 막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요 한 판에다가 정리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지금 순위를 정하셨죠? 순위를 정했는데 다시 아니야 이건 별로 뭐 또 하면 또 고치셔도 돼요. 얼마든지.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시고 이 팔레트를 들고 종이에다가 글을 쓰시면 되는데 1번을 놓고 쭉 글을 쓰세요.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 살렸을 게 없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더 덧붙여가면서 살렸을 게 없다 하면 그때 2번을 쓰시면 됩니다. 1번을 살려 쓰시오. 2번을 살려 쓰시오. 단 2번을 살렸을 때에는 단락을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단락 바꾸는 때는 한 글자만 들여 쓰시면 됩니다. 책들도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요즘엔 살짝 안 그런 경향도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단락이 바뀌면 항상 첫 칸은 비워놓습니다. 원고지 사용법 예전에 학교에서 배우셨을 겁니다. 단락 표시입니다. 단락. 끝은 꼭 채워주세요. 채우지 않으면 시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쭉 하고 다 또 썼다 그러면 근데 썼다 그러면 3번을 갖고서 또 쓰세요. 대신에 첫 글자 역시 비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단락 표시입니다. 안 그러면 같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단락이라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지금 각각 이렇게 생각들이 펼쳐졌다는 것은 고기 하나하나의 단락으로서 사고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서부터 내가 몇 단락으로 써야지 하면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쓰고 단락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게 지금 단락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통일성 있는 의미의 글의 집합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락은. 근데 어렵잖아요. 어렵죠. 이해시키기도 어렵고 통일성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의미 가지고 설명하라면 사실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의미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실제로 의미의 의미라는 책도 있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나온 책인데 의미의 의미라는 책이 나왔지만 아직도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다 잘 얘기하지 못합니다. 문법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문법적 의미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의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추구하지만 사실은 의미의 의미조차도 잘 모르는 지금 상황인데 그거를 통일성 있는 의미의 언어 집합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어려운 말들은 다 쓰는 설명이거든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의 논의나 학문적인 이야기를 접근할 때 하면 되는 거고 글을 쓸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글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단락을 나눠 써야 되는데 단락 나누기는 어떻게 하냐? 아까 저런 방식으로 해서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게 단락 개념이거든요. 이미 여기서 다 생각이 다르게 갈래를 정해놨다는 겁니다.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때 다시 이것을 뭉쳐볼 필요는 있죠. 근데 그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강조드린 것은 팔레트 같은 것을 작성해라. 작성한 다음에는 그 갈래가 하나의 단락처럼 쓰는 연습을 해보자. 글은 단락으로 이렇게 표시되고 그렇게 표시된 단락들을 여러분들은 글로 읽습니다. 책으로 읽고. 그래서 이걸 한번 쭉 써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하나 더. 또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이걸 막 쓰는 순간에 또 좋은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아까 저 때하고 똑같이 반영하세요. 단 조금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습니다. 앞에 저거는 충분히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생각한 건데 지금 이거는 순간적으로 떠올린 거 아니에요. 같이 이거를 동등하게 볼 필요는 없다. 쓸까 말까 써도 좋고 안 써도 좋은데 그럼 어떻게 하랬죠? 그때는 빼세요. 근데 야 너무 아깝다 이건. 지금 이건 넣어야 되겠다.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어쩌면 이 생각을 쓰기 위해서 그것이 필요한 것 같았다 한다면 그때는 반영하세요. 이때는 냉철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꼭 써야 할 것인가
꼭 써야 할 곳인가? 꼭 써야 할 만큼 내가 쓰고 있는가를 생각을 갖고 반영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이 가능성까지 처음에 버릴 수는 없다. 막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큰 건물들은 중간 설계 변경이 반드시 필수라고 합니다. 큰 건물일수록 설계 변경은 반드시 필수 과정이래요. 그냥 계집 짓는 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뚝딱거리고 만들면 되는데 큰 건물은 반드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야 된답니다. 우리 생각에는 완전히 다 갖춰진 다음에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막상 공사 들어가 보면. 어떤 식의 어떤 변수가 나올지 파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반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은 필수라고 한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반영하되 그 반영을 무조건 반영이 필수랬지 그럼 무조건 써야지 그럴 필요는 없고 쓸까 말까는 역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그 생각을 갖고 쭉 쓰십시오. 지금 자, 살려서 써보세요. 자기가 너무 잘 생각이 풀리면 그냥 편한 속도로 쓰시고 아무 생각 없이 쓰시고 왜 자꾸 딴 생각이 나냐 그러면 그 딴 생각까지도 쓰면서 빨리 고속으로 1분간 글쓰기처럼 모르겠다는 말이라도 넣어가면서 빨리빨리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생각하다가 손이 멈춰지다 보면 다른 사람 구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야 나만 못 쓰잖아 이런 식으로 또 자기 학대, 자기 모멸 그렇게 말고 쭉 가십시오. 어쨌든 손은 계속 움직이시라 하는 겁니다. 보시고 쓰십시오. 팔레트를 보시고 1번을 다 썼다 하면 지우시면서 쓰십시오. 팔레트를. 속도가 빠르건 늦건 간에 손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면 잘 안 떠오른다 그러면 모르겠다는 말이라도 쓰십시오. 1분간 글쓰기처럼 다시. 쓰다가 생각나면 다시 또 쓰시면 됩니다. 지금 연습이니까 너무 그냥 그대로 인쇄해도 되겠다 정도까지 하실 필요 없고요. 계속 생각을 펼쳐가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기한테 편한 필기 속도가 어떤 건지도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서 써보십시오.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시고 지우지 마시고 고치지 마시고 그냥 쭉쭉 써내려가십시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필기하는 힘이라도 좀 길러보자. 한번 쭉 3분, 5분 이 정도로 한번 쭉 써보기라도 하자. 나중에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 쭉 그냥 편하게 계속 쓰십시오. 근데 쓰는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안 됩니다. 너무 손이 아프다든지 하는 그 단계는 벗어나시고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옆에 있는 거라도 옆에 있는 책이라도 옮겨 쓰십시오. 뭐라도. 그러다가 다시 시흥이 이래서 좋다. 또는 시흥 이것만은 고치자. 생각이 드시면 또 쓰십시오. 처음 1분간 글쓰기 했던 그것을 같이 응용하시라는 겁니다. 설계도 팔레트를 보시면서 쓰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난다고 계속 쓰지 마세요. 지금은 잘 될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컨디션이 안 좋아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프로 선수들 컨디션 좋을 때만 나가서 싸울 수 없는 것처럼 지금 잘 되네 하고 막 하지 마시고 보시면서 지우시면서 그 방법들을 익혀 놓으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거든요. 저도 이렇게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그거 보고 쓰고 물론 아주 다급한 경우 빨리 뭘 써서 내야 될 때는 할 수 없이 할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차근차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확인하고 경험하셔라 는 겁니다. 일단은 보고 쓰시라 하는 겁니다. 팔레트를 들고 없이 나중에 이런 바켓스라고 하죠. 바켓스에 그림 물감 담아놓고 막 휘둘러서 뿌려가면서 쓰는 작가들도 있죠. 그런 그림을 갖다 그리는 작가들도 있는데 일단은 팔레트를 사용하는 것부터 기본기를 갖추시고 그 다음에 편하신 걸로 개인기로 가시면 됩니다.
자, 글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단계는 내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각이 펼쳐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글이 나오네. 이런 정도 속도면은 내가 글쓰기도 가능하겠다. 계속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거를 지금 찾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팔레트를 들고 글을 쓰는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고요. 쓰면서 자꾸 예전에 이 버릇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고친다든지, 나도 모르게 멍 때리고 있다든지, 나도 모르게 이건 별론데 이건 내 생각하고 달리 표현된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일단 그건 넘어가세요. 쭉쭉 앞으로. 어쨌든 처음하고 끝이 있어야 된다. 글은 어쨌든 앞으로 쭉쭉 나가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 좋은 감성이 머릿속에 있어도 글이라는 형태로 펼쳐지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나와 있진 않은데 머릿속에만 있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또 때로는 타이핑을 하는 게 훨씬 잘 써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여기서 안 됐다고 해서 그냥 끝내지 마시고 집에서 똑같이 한번 자기가 타이핑을 해보는 겁니다.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또 다른 길을 찾으면 되니까 지금은 계속 연습하고 확인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너무 열심히 쓰셔갖고 이거 어디서 끝내야 될지 모르는데 끝이 없는 글을 지금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흥 이래서 좋다는 게 너무 많거나 아니면 시흥 고쳐야 할 게 너무 많거나 둘 중에 하나 같습니다. 일단 멈추시고요. 나머지는 댁에서 페이스북으로 타이핑을 하셔서 페이스북으로 올리십시오. 타이핑 하시기가 어려우시면은 글을 쓰신 다음에 이걸 찍어서 사진으로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러니까 타이핑을 해서 지금 한 것을 깨끗하게 다시 테이핑을 하시면서 보완해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글을 쓰시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셔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읽고 코멘트를 갖다 덧붙이겠습니다. 그게 없으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가끔은 수다 같은 그냥 엉뚱한 자꾸 띵동하고 좀 그러겠지만 그 소리 안 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시고요. 그걸 확인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글을 좀 완성해서 올리시고요. 일단 지금 이 글을 그 테이블별로 한 분 정도씩만 발표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글인지 한번 하고 스스로 하고 싶은 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 연습 과정이랬죠. 계속 누차 강조하는 건 지금 연습입니다. 연습 경기에서 아무리 훌륭한 경기를 해도 이거는 연습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자기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과정이라는 점. 그래서 내가 잘 썼냐 못 썼냐 여기에 너무 갇히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연습이다. 차례차례. 그래서 꾸준히 계속적으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테이블서부터 한번 직접 발표해 보시거나 아니면 하시고 싶으신 분 아니면은 추대를 해주시거나 아니 직접 하고 싶은 분이 먼저 손 드신 분이 먼저 하는 거죠. 자 여기 놓을게요. 그러면 예. 직접 하시고 싶은 분이 먼저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 김영화입니다. 자기소개할 때 제가 이 글이 끝날 때쯤 아버지 어머니를 같이 이렇게 자서전에 동기부를 좀 올리고 싶다고 했는데 상상을 하지 않았는데 실마리가 풀리는데 그쪽으로 가네요. 시흥이 이래서 좋다. 전 날씨가 첫 번째입니다. 시흥에 살면서 천혜의 기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가 시흥의 최고의 기후 조건입니다. 그것은 이제 소금이 있고 염전이 있는 곳에서 항상 그런 기후 조건이 있다는 건데 시흥에 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홍수를 겪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지하에서 많이 살았었는데 홍수가 가장 무서웠죠. 홍수에 대한 가장 큰 기억이 많은데 시흥에서 첫 번째 날씨 이 종류를 떠나고 싶지 않은 것은 이 날씨로 인한 어떤 안전한 보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진이 나지 않고 날씨 제가 글을 읽겠습니다. 시흥에 와서 첫 해가 지난 후 알게 된 사실은 시흥은 홍수가 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홍수에 무척 예민한 사람이다. 초등학교 3학년 한여름밤 새벽 2, 3시경 깊이 잠들었던 나는 밖에서 웅성대는 소리에 잠이 깼다. 그때도 밖에서는 붉은 전구 빛이 느껴졌고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밖으로 나와보니 마당은 물에 잠겨 있었고 이제 검은 흙탕물이 마루를 삼킬 듯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때의 기분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머릿속만 하얘지는 기분, 멍한 상태였다. 몸은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아버지가 영화에 빨리 엎어라고 했고 나는 그 등에 얹혔다. 칠흑 같은 어둠, 쏟아지는 굵은 빗줄기. 다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물은 계속 불어오르고 있었고 아버지 허리까지 차올랐다. 아버지는 나를 넣고 집을 나와 한참 거리를 걸어 물살을 헤치고 뚝방에 나를 내려놓았다. 아마도 6.25 전쟁통에 이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여기저기 서로 가족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들이 빗방울 소리로 미쳐버렸다. 나는 멍했다. 뚝방에서 아버지가 다시 집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이었을까? 공포였을까? 아득한 마음. 조금 있다가 아버지는 동생을 업고 왔다.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는 아마도 먼저 나온 것 같았다. 막내가 보이지 않았다. 엄마도 보이지 않았다. 우두둑 엄청난 빗줄기가 계속 떨어지고 우산도 없이 우리 새남매는 오들오들 떨며 뚝방에서 아버지를 기다렸다. 어째 가지 말고 여기 서 있어 이 말만 들렸다. 물은 점점 불어났고 이제 어른들의 가슴까지 차올랐다. 뚝방은 전쟁통의 우왕좌왕 사람들로 특수됐다.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엄마와 막내는 어디 갔을까? 아버지는 마지막에 집에 들어가서 일제 TV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신다. 마지막 우리 가족을 피신시키고 나온 아버지. 구명 보트 같은 걸 타고 오신 것 같다. 둑이 무너져서 둑 밑에 있는 우리 동네는 다 물에 잠겼던 것이다. 홍수가 났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자니 지금도 가슴이 먹먹하다. 울컥한 그 무엇이 치밀어 오른다. 가족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필사적이셨다. 그러나 요동치 않은 그 거대함 때문에 든든했던 그 아버지. 아버지는 평생 사회에서 무능력자로 사셨다. 돈벌이를 하지 못하셨다. 법 없이도 사는 분. 사업을 하면 일수망했고 돈을 빌려주고 받지도 못해 달라는 말도 못했다. 그래서 빚쟁이에 시달리며 어디론가 승권하셨던 아버지. 직업 군인이셨던 아버지는 대의로 군대에서 전역하셨다. 그 후에 먹고 살려고 이것저것 여러 사업에 손을 대셨단다. 오빠는 연천, 나는 파주에서 태어났다. 그러니까 내가 2살 때 아버지는 전역을 하신 것이다. 내가 2살 때 서울로 와서 영등포 신도림역에 살았다. 이모가 살고 있던 영고로 엄마는 갈 곳이 없는 막막한 상태에서 자신의 단 한 명인 언니가 사는 곳으로 왔던 것이다. 까지만 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쓰셨죠? 네. 우선 뭐 문장이 길지도 않고 생생하게 체험에 의해서 또 뭐 장면 묘사 같은 게 있어서 물이 점점 차올랐다 하니까 막 이렇게 울컥울컥 이렇게 오는 것 같죠.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니까 연습이니까 그 연습에 일단 하십시오. 이 글을 해서 내가 오늘 쓴 걸 그대로 봐야지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연습. 지금 여러 가지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여러 방법들을 지금 점검해 보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어느 분이 네. 네, 나오셔서 하시죠. 네. 답변을 너무 잘해서 긴장합니다. 저는 시흥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브라질에는 꾸리티바 같은 생태 도시가 있듯이 우리나라에는 시흥이라는 소도시가 자연 친화적인 생태적인 도시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동안 70%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지역개발이 더디게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곳곳에서 장현지구, 목감지구, 인계지구 등 새로운 도시 계획이 한참 진행 중이다. 먼저 길을 내기 위해 산을 깎고 집을 허물며 기존의 환경을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공사들이 한참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러한 개발들이 최대한 시흥시가 그동안 보증해온
자연환경과 생태환경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하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타 지역의 난개발에 따른 무지점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리나라에서 멋진 생태도시로 변화되길 소망해봅니다. 두 번째로 시흥은 교육의 도시로 타 지역의 모델링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시흥은 고교 비평준화 지역으로서 고교 시절부터 학교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물론 타 지역의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규정한 서열화로 인한 학생들의 성적에 대한 스트레스는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현재 몇 년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혁신학교 또는 혁신지구가 시흥시내 곳곳에서 자리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은 주가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하루빨리 자리 잡아 시흥시 전체의 교육의 변화를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성적에 의한 입시에 의한 좌절과 스트레스는 병들어간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학교가 자리 잡는 시흥시였으면 좋겠다. 시흥시는 인근지역, 세 번째로 시흥시는 인근지역 타도시에 비해 가령 안양, 부천, 안산 등에 비해 인구에 비해서 땅덩어리가 매우 큰 도시다. 그러다 보니 동네와 동네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다.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 더 쓰려다가 여기까지 썼습니다. 네, 됐습니다. 잘 쓰셨죠?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 여기 시청에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여긴 어느 분이 자, 일단 놓겠습니다. 자, 지금 연습입니다. 나오셔서 지금 나 이만큼 잘 써요, 뭐 나 못 써요 이게 아니라 그냥 연습. 나오셔서 발표하는 것도 연습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가 제 쪽으로 굴러왔습니다. 마이크에 대한 예의상을 잡았습니다. 시흥 사람이 좋다. 정이 많고 여유가 있다. 지난 여름 2달간 인천과 시흥 두 곳의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였다. 오늘 그 자격시험이 있던 날이다. 인천 교육원에서는 수강생들 원차 강사들에게 시험장 동행을 요구 했었다. 싸늘한 가을 아침 공기가 시험장의 분위기를 더 차갑게 했다. 인천 교육원에 준비된 다과와 따뜻한 차 한 잔은 분명 수강생들에게 따뜻한 그 이상의 응원이었다. 학생들이 하나씩 입장하면서 한 달여의 공부 기간과 또 반가움, 또한 시험장의 떨림에 대한 위안 등으로 혼내신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누군가 다가와 인사를 한다. 교수님, 원래 사람을 잘 기억 못하는 나에게 또 한 번 헷갈린다. 시흥 교육원 학생들의 시험장 또한 그곳이었다. 조미여 시흥 학생들이 2대의 버스를 빌려 함께 온 것이다. 주야간 모두 강의에 들어가 인천 학생들보다 더 많다. 인천 학생들도 따뜻하고 반갑게 맞아주었었다. 그러나 시흥 학생들 모두 다 손 한 번 잡아 기받겠다고 가던 길 발길을 돌린다. 그 분위기에 얼었던 나의 몸은 더욱 따뜻해진다. 시흥의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것. 사실 시흥은 나의 제2의 고향. 난 인천 사람이다. 제1의 고향이다. 아줌마가 되어 돌아온 시흥에서 그 아줌마의 푸근함으로 바라보는 눈이 다른 것일까? 북경에서도 깍쟁이 서울 아줌마들보다 시흥 아줌마들의 넉넉한 소박한 수다가 얼마나 그리웠던가. 시흥에서 만난 사람들, 그 순박하고 비록 부자는 아니지만 나누는 정이 더 커지더라. 오늘 시흥 이래서 좋다의 제1색은 역시 사람이다. 내가 23년을 느껴온 시흥 사람들의 그 순수함이 좋다. 원래 대학 4년 동안 서울 생활 별로 안 좋아했다. 도시의 시끄러움, 분주함, 이 모든 광경들에 숨막혀하는 나의 태생일 수도 있다. 바쁨을 즐기지 않는 제2의 고향 시흥에서 만난 사람들. 오늘 아침 1시간 동안 차가운 가을 아침 공기에 바짝 움츠러버린 내 몸을 녹이기에 충분한 따뜻함이었다. 시흥 이래서 좋다. 시흥 사람이 좋다. 이미 다 완결을 하셨어요. 마지막에 두 문장은 완전히 강조까지 하셨는데 네, 좋습니다. 아침에 좀 늦게 오신 게 학생들 응원 때문에 오시죠? 예. 그거 잠깐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는 제가 해요? 예, 직접 하시죠. 보시면서. 네네. 저걸 보면
많이 보시면서 그냥 편하시. 제가 인사를 한 번도 못 드렸습니다. 오늘 3회차인데 그렇죠? 다른 분들은 2번씩 인사를 나눴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김혜경입니다. 어떤 말씀들을 나눴는지 모르지만 일단 보통 오늘 인사는 자기가 왜 여기를 만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까 우리 계장님이 가을이어서 오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글 쓰는 거보다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데 요즘 많이 막혀요. 중년이 넘어가서 많이 막히는 데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 하는 일을 소개하지요. 제가 하는 일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전 노인복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부도 그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격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시험을 보시는데 거기 계신 분들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70대가 넘으신 할아버지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 어르신이 저를 오늘 제일 반가워했어요. 제가 오늘 제일 많이 안아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복지는 조금 한지는 오래됐는데, 예. 그래서 공부하고 현장에서 일하고 강의하고 여성의 전화의 회장 지금 임기가 끝나서 지역사회 활동을 제가 시흥에서 23년을 살다 보니까 결혼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시흥을 왜 들어왔냐면 집인 인천이고요. 제가 그때 직장이 인천이었고 남편 직장이 안양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아버님이 중간에 버스를 타고 막 시흥에 내셨어요. 시흥이 집을 얻어뒀는데 그래서 못 떠나고 시흥 사람이 됐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23년 동안 여기 살다 보니까 지역에서 뭐 조그만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성의 전화 회원으로 좀 오래 있다가 재작년 시흥 여성의 전화 대표로 2년 동안 임기 마치고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제가 하는 공부하고 일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분이 먼저 손을 드신 분이 먼저 하시고. 갖다 놔. 그냥 가운데 놔둔 거예요. 네. 여기 오내기 글판에 와보니까 기본적으로 오내기 글을 하시는 분들이 소질이 훌륭하세요. 제가 발표하기가 촉촉할 정도로 저는 이제 3개 플레이트에서 3개 색깔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3개를 정리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흥에는 내만 갯벌이 있어서 좋다. 수도권에서 내만 갯벌이 있는 곳은 거의 없다. 이 내만 갯벌에는 무수한 생명체가 있다. 그 생명체가 있음으로 인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 작은 생명체 하나가 다른 작은 생명체 하나를 살리고 하는 그 연결고리가 인간에게까지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명의 연속성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 바로 시흥시다. 두 번째, 시흥시에는 저수지가 많다. 수도권 어디를 봐도 저수지가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한데 우리 시에는 7개 이상이 있다. 이 저수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데이트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족도 아닌 친구끼리 올 수 있는 좋은 곳이다. 다만 나는 이 저수지에 대한 테마를 만들어서 테마가 있는 호수, 저수지를 엮어서 문화관광 상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했다.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찾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세 번째, 시흥에는 옥구공원 봉우리에서 저녁로를 볼 수 있어 좋다. 낙조라는 것이 있는데 서해안으로 서서히 하늘을 물들이며 떨어지는 낙조는 하루의 근심, 스트레스를 저 바닷가 깊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낙조는 색깔도 붉으세한 것이 상처나고 먹는 우리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이 더 친근하게 느껴진다. 그 낙조가 시흥에 있다. 수도권 가까이 사는 모든 분들 시흥 옥구 낙조를 보러 가까운 시흥으로 오세요.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뭐 소질이 많다고 칭찬하시면서 본인 칭찬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제가 들어본 것만으로도 다 정말 훌륭하게 잘 쓰셨어요.
지금 나는 못 썼는데 하시는 분이 또 계실지 몰라요. 또는 뭐 나는 못 썼는데 왜 칭찬하지? 하실지도 모르는데 칭찬은 칭찬대로 받으세요. 그냥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실 필요는 없고 자꾸 더 쌓아가시고 더 발전시켜 가시면 되는 거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한 팀이 남았습니다. 어느 분이 하실까요? 저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아마 촬영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자주 찾는 곳 중에 한 곳이 시흥 갯벌생태공원이다. 집에서 나와 갯벌생태공원까지는 약 30분이 걸린다. 갯벌생태공원은 내가 제1회 시흥 갯벌축제를 개최했던 곳이라 그런지 더 애착이 난다. 그때는 진입로도 없고 주차장도 없는 상태에서 축제를 개최하면서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때는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방해하려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다. 그래서 시흥 갯벌축제가 열리면 꼭 참석했고 지금도 1회 축제부터 지금까지 개최했던 축제들의 팜플렛이나 봉사자 가운도 모두 모아가지고 있다. 갯벌 생태공원은 염생식물이 자라는데 철 따라 식물의 색깔이 변하는 칠면초도 있고 봄에는 벚꽃이 아름답다. 갯벌 생태공원을 지나면 비포장이지만 아카시아 나무길이 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려 하면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게 된다. 철 따라 다른 모습을 보기 위해 어떤 때는 새벽길을 걸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낮에 걸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한밤중에 걸어보기도 한다. 아카시아 나무길을 걸으며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다. 운동을 하면서 걸을 때와 시간이 있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걸을 때 기분이 다르다. 운동을 하면서 걸을 때는 빨리 주변을 보지 않고 걷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며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걷게 된다. 갯벌을 따라 있는 아카시아 나무 길에 향이 있을 때는 어릴 때 아카시아 꽃을 따먹던 일이 생각난다. 산에 가는 이유와 등산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난 등산로를 따라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산에 어떤 식물들이 사는지 살펴보고 처음 보는 꽃이 있으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는다. 물론 야생초의 이름은 모른다. 하지만 찍어서 저장해 둔다. 봄에는 엄나무순이나 산나물들을 뜯기도 하고 여름에는 영지버섯을 채취하기도 한다. 가을에는 도토리나 밤을 줍기도 한다. 산이 정말로 우리에게 다양한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현동 골짜기에 가면 도롱뇽 알을 볼 수 있고 가재를 볼 수 있다. 환경오염으로 도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들이다. 하지만 산현동 작은 골짜기를 나는 1년에 한두 번은 찾아간다. 네, 좋습니다. 자, 상당히 구체적인 경험들을 제시하고 계시죠. 공직자로서 이제 1회 그 축제를 진행해 보신 경험도 있고 그 굉장히 소중한 이 자료가 될 텐데요. 그런 자료가 정리될 테고 또 계속 요즘 새롭게 다 보이시는 모양이에요. 걸어가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 생각 저 생각 하시면서 사진 찍고 하는 중년 남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TV 드라마 보면서 그냥 졸고 자고 하는 것보다 훨씬 지금 건강하고 아름답게 사시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이제 잠깐 쉬는데요. 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좀 화장실도 가고 하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책을 3권 갖고 오셨잖아요. 그 책 3권을 바로 옆에 왼쪽 오른쪽에 분하고 같이 보시면서 책과 책의 공통점을 찾으세요. 단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선생님 책 하나 줘보세요. 자, 100년 동안의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분은 어떤 식으로 연결하냐면 두 가지가 다 바코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바코드가 있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 다음 분은 그런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해보신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건 또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책과 이 책 간의 공통점을 많이 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중 여러 개를 갖다가 정리하신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또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발표할 때 이 책과 이 책은 이런 식으로 제가 갖고 온 책과 옆에 분이 갖고 있는 책은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하고 그럼 그 다음 분은 또 제가 갖고 온 책과 옆에 분은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하고 또 다른 공통점을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자, 한번 잘 이해 안 되세요? 혹시 안 되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네, 옆에 분, 왼쪽 분하고 오른쪽 분하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제 옆에 오른쪽 분하고는 또는 제 옆에 왼쪽 분의 책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네요. 뭐 제목의 글자 수가 같아요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공통점을 갖다 찾아보십시오. 다른 분들이 발표하지 않을 공통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바코드는 그리고 제외합니다. 바코드가 같아요 하는 거는. 네. 자, 한 10분 정도 쉬시겠습니다. 같이 작업을 하시면서.